시간이 수직으로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시간이 수평하다라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더 이상 일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곡은 민혁이랑 저랑 밴드를 결성하고 처음 같이 작곡한 곡이에요. 원래 다른 곡에 있던 가사를 이식을 한 곡인데 되게 신기했던 게, 원래 다른 곡에 있을 때 제목이 타임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시인님께서 프로파일러처럼 흔적을 찾아서 집어주셔가지고 용의자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라쿠나 네 분 중에 현재 사회에 나와 계신 두 분 모셔봤습니다. 두 분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쿠나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장경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군 전역을 하고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라쿠나로 인사를 드리게 된 기타의 정민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찾아와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시인님께서 학교에서 또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한테 계속 저 볼 때마다 라쿠나 언제 나와요? 라쿠나 언제 나와요? 계속.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학생들은 거의 알더라고요. 나만 알기 아까운 그런 느낌으로 다들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약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사실 문학을 다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인데, 두 분께서는 문학이랑 좀 친하신 편이신가요? 문학 읽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민혁님께서는 혹시? 저는 사실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할 것까지는 또 없지 않나.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음악이 일로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을 갖고. 어떤 문학을 주로 읽으세요? 최근에는 이제 밀란 쿤데라 네. 작품을 전집을 다 읽어보려고 네, 계속 읽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군대에서 이제 쿤데라를 접했는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밀란 쿤데라는 오래된 작가고요. 예.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좋아요. 반면에 민혁님께서 점점 굳어가고 계셔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 재밌습니다. 국어 선생님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은 라쿠나 곡의 가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두 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최근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유령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었나요? 저는 사실 가사 해석을 연인 간의 관계로 보고 제 의견들을 이제 적었어요. 근데 코멘터리를 보니까 개인과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잘못 봤네? 근데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시를 읽는 것도 그렇고 창의적인 오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유령이라고 하는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비존재잖아요. 실제하진 않지만 있다고 여겨지는. 이 노래에서는 이제 화자가 자신을 유령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유령이라고 지칭했을 때는 내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고 존재의 확실성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랑의 관계로 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너도 나한테 의미가 없고 나도 너한테 의미가 없고,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가 보면 난 떨어지고 있는 걸까, 발을 붙인 땅이 안 느껴져. 저 이제 여기서부터 유령이 딱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상에서 발이 떨어지는 느낌을 처음엔 받았어요. 가사를 보다 보니까 뭔가 추락의 이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추락하는 것인가? 바닥이 없는 곳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절망의 상태잖아요. 이미 이제 이 화자는 절망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이 가사로 진입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대로 녹아버리고 나면 바다로 흘러갈 수 있을까? 바다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계속 녹아내려서 저 자유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절망 상태에서 맞닥뜨린 그런 어떤 느낌? 이제 원인이 나오는데, 넌 지루하게 멍을 때리고 한숨을 섞어 쏘아붙이네. 전혀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연인의 관계였다고 하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서로가 서로한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연인 관계라고 하면 약간 투정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 상황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슬프지 않아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정이었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아주 현실적인 관계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슬프지 않아는 다른 의미로 확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점진적으로 되는 느낌. 그리고 I feel like a ghost, 난 유령이 된 것 같다, 어디에도 닿을 수 없어. 저는 이 구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상관없이 너한테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거가 되거든요. 어디에도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겠니? 난 네 주변을 떠다니고 있어.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사실 들을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이 시간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다른 시간에 존재하고 너에게 닿고 싶어서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너한테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네가 들을 수 있을 리는 만무하고, 이 소리를 지르며도 연인 관계로 보면 관계에 어떤 미련이 남아서 나는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사회적 관계로 보면 약간의 분노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걸까를 절망으로 봤듯이 여기서는 약간 분노 같은 게 느껴지고, 이 분노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이미 이 시간과 나의 시간은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날 볼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시각적인 거잖아요.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왜냐면 우린 유령을 보잖아요. 흐릿하게나마. 근데 만질 수 있겠니는 다른 지점이죠. 왜냐면 얘가 물질성이 있어야 만져지는데 물질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유령은 흐릿하게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내가 만지는 것은 얘가 실체로서 여기에 존재해야 만지는 건데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령의 감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넌 지루하게 멍을 때리고 한숨을 자꾸 쏘아붙이니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난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 이게 반복이 되는데,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가 앞에서 봤던 그런 가벼운 태도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들을 수 없구나 이제. 그래서 난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도 훨씬 더 앞에 가사보다 무게가 실려서 그 불가능을 받아들이는 느낌? 예. 여기 저 빛이 닿지 않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내일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 팔을 길게 뻗어. 이제 저 빛이 태양의 빛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의 빛이 나한테 닿지 않겠구나. 내일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간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 순차적 시간에서 나는 벗어나서 나는 이미 유령의 시간에 처한 거죠. 그래서 팔을 길게 뻗어가 애처롭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막막함,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저도 근데 이 가사를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게, 시작이 난 떨어지고 있는 걸까 의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정해진 것 같이 느끼다가 체념까지 가는 느낌이었는데, 음악으로 들었을 때에는 마지막 후렴에 심장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체념까지 갔는데 사실은 유령이 아닌 상태에서 유령 같은 느낌을 느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지막에는 좀 희망찬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음악이 이런 걸 한다니까요. 가사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되어 버린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 살아있는 거고 심장도 뛰고 있고 나는 실체로서 여기 있는데 왜 너는 실체로서 맞이하지 못하는가, 마주보지 못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스너 둘이서 각자의 오독을 한번 해봤는데 원작자가 앞에서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저 너무 민망해요. 이 곡은 또 경민님께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민님께서는 또 요 감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시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독이라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들으면서 제가 곡을 쓸 때 생각했던 것들이나 지금에 와서 이제 가사를 다시금 보면서 생각 드는 것들을 좀 함구하고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곡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세계를 들여다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곡을 쓸 때는 이제 이 세상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썼었던 곡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수수께끼 투성이다 보니까 그게 다 불가해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었다면은 점점 자라면서 그게 이 세계와 나의 어떤 분리된 감각으로 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극에 달하다 보면은 삶에서 목적을 상실한 상태로 이제 치달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태를 세계와 내가 분리된 상태, 내가 유령이 된 것 같다, 이런 감각을 좀 표현하려고 곡을 썼었는데, 사실 이제 그 후렴구에서 어디에도 닿을 수 없어 라는 이제 이 구절을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목적을 상실한 상태, 그거와 좀 정말로 이제 잘 결부되는 설명이신 것 같아서 되게 놀랐습니다. 이러니까 문천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라쿠나의 명곡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다른 곡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Far Away 좋더라고요. 노래 시간을 다루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들어가 보면 창밖은 흑백으로 덮여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풍경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채도가 떨어지고 젖어 있고 흑백의 느낌도 들고, 아까부터 비는 내리고 있어 라고 하는 가사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의 풍경을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이 가사를 쭉 관통하는 Far Away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와 나의 각자의 멀리의 느낌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풍경은 더 이상 색채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나한테 또는 너한테 빛나지 않는 거죠. 흑백으로 덮여 있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툭 꺼내고 그 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흑백인 게 아니라 이미 흑백이고 아까부터 비는 오고 있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색깔이 없잖아 이 풍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작은 의자에 몸을 맡기고 아까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호기심이 들거든요. 왜 눈물을 흘리지? 일단 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가사까지는 너만 보고 있는 거고 너는 울고 있어요. 예, 왜 눈물을 흘리지? 라고 호기심을 갖고 이제 그 다음 가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내일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가사를 쭉 보면 일상적 시간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아무 일 없이 흘러갈 테죠. 그렇지만 그 일상적 시간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비일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So we just gonna far away. 예, 그래서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장소를 이렇게 이동한다기보다는 심리적 거리, 우리들의 시간 안에 놓인 어떤 풍경들이 이미 색채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멀리로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수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의 감각일 수 있죠. 비가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시간이 수평하다라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간이 더 이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감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는 우리의 시간들을 집어던지고 아까부터 눈물을 흘리고 있어. 여기에서도 시간이 집어던지는 행위로 물성을 가진 사물로 바뀌어 있잖아요. 너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우리들의 시간을 조금 더 지속시키고 싶어 하는 어떤 바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알아. 이제 이 풍경은 색채를 잃었고 우리들의 시간은 더 이상 우리들 사이에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더 남아있고 싶어 라고 하는 정서가
눈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을 하고 있고, 풍경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데 이렇게 암시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서들을 확 전달해 주는 느낌. 그래서 사실 가사가 어려울 필요 없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가사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봤어요. 네, 사실 이 곡은 이제 저희 라쿠나한테 되게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 민혁이랑 저랑 밴드를 결성하고 처음 같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곡에 있던 가사를 조금 수정을 거쳐서 여기에 이식을 한 곡인데,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원래 다른 곡에 있을 때 제목이 타임이라는, 그때 처음에 가사를 썼을 때는 완전 약간 연인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거를 썼어요. 근데 이 Far Away라는 곡에 이제 가사를 옮길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쿠나의 이 곡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뭔가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런 거를 좀 담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식하는 과정에서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았겠죠. 그런 어떤 연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쓴 가사들, 그런 거를 이제 시인님께서 프로파일러처럼 흔적을 딱 찾아서 집어주셔가지고 가끔 시인님께서 도사 같은 모먼트들이, 점쟁이 같은 모먼트들이 가끔 있으신데 저 용의자처럼 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중에는 경민님께서 직접 작사한 곡이 많다 보니까 민영님께서는 사실 이제 끼어들 틈이 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민영님께서는 경민님의 가사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어렵기도 하면서 더 문학을 더 모를 때여서 아는 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 모르는 단어들? 근데 근 몇 년은 이제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이제 잘 물어보고, 그래야지 더 뭔가 같이 곡을 작업할 때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연주할 때 같은 거여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곡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밴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이 정도를 쓰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동년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이제 문학적이고 책도 낸 적도 있고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공감도 잘 되고.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아는 척하면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척을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보면 진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께서도 아직도 아는 척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수년 동안 어떤 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 시는 수업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는 척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독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예술적인 텍스트에서. 그래서 늘 오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라쿠나의 경민님, 민영님과 함께 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 만큼 팬분들께서 좀 듣고 싶어 할 얘기들은 2부에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